파이썬 모듈 한번 해볼게요. 거의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문법을. 자, 모듈 배우기 전에 아셔야 될 게 있어서 넣어놨어요. 제가 GC 이렇게 불렀잖아요. 개뮤직 컬렉터. 얘는 오브젝트가 서로 연결이 끊어지거나 불필요시 메모리에서 해제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스튜던트라는 리스트를 썼어요. 근데 그걸 다 쓰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얘는 메모리에 둘 필요가 없죠. 그걸 해제시키는 놈이 누구죠? GC예요. 그만큼 GC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함수, 특히 어떤 함수에서 우리가 소스에서 보시면 이 함수에서 지금 임시 변수 한번 있는 데 볼까요? 요 i라고 하는 놈은 요 for가 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뒤에서 필요 없죠. 그러면 얘는 for가 끝나면 GC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이 메인 플로어하고 이 i하고의 연결고리는 이걸 지남으로써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i는 요 for 안에서만 메모리에 존재합니다. 그래야 메모리가 효율적이겠죠. 더 이상 쓰지 않는 거는 없애줘야, 비워줘야지 또 다른 게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 하나가 시스템 전체의 메모리를 다 먹어버리면 어때요? 시스템이 맛이 가겠죠, 컴퓨터가. 그러니까 그렇게 GC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는 GC가 있어요, 속에. 근데 C는 직접 해줘야 돼요. 내가 다 썼어요 해가지고 풀이 해줘야 되고요. 또 그거 잘못하면 막 꼬이죠. 메모리 풀이 얼럭이랑 풀이 잘못하면 꼬이니까. 그래서 메모리 구조를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으니까 C를 배우셔도 그렇게 무리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C를 배우고 아두이노도 배워보고 하십시오. 자, 그게 GC고요. 그 다음 로컬 변수는 지금 블록 내에서만 유효하다 그랬죠. 그래서 블록에서 벗어나면 메모리 해제된다. 방금 얘기한 거고요. 요 i가 그럼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 이렇게 지역 변수라고 부른다. 그거 아시면 되고요. 이 글로벌 베리어블은 전역 변수라고 부르는데 한 파일 전체에 쓰는 거예요. 이 LST는 지금 전체죠. 여기서 지금 내가 13번째 라인에서 LST 써도 되죠. 이거는 무슨 변수? 전역 변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를 아셔야 돼요.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딱딱 이렇게 친숙하게 얼굴 익혀 놓으십시오. 한 개의 파일 전체에 사용되고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메모리에 유지된다. 그래서 끝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13번이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12번이 끝날 때까지.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글로벌 변수가 파이썬은 조금 달라요. 다른 거랑 좀 다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블록 내에서 이제 글로벌 키워드가 없을 시, 이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파이썬은 로컬 변수예요. 이게 이제 클로저 개념인데, 만약에 이 라인이 없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이 라인이 없다고 쳐고 이렇게 됐을 때 이 gx가 1000이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여기 gx를 300이라고 다시 초기화했죠. 지금 이 메모리 자리랑 이 메모리 자리가 어떨까요? 다른 겁니다. 파이썬은 다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딱 쓰면 같은 자리예요. 하지만 파이썬은 다른 자리입니다. 얘는 전역 변수죠. 얘는 지역 변수예요.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두 개 생기는 거예요. 이름은 똑같이, 밖에서 보는 이름은 g_x라고 똑같은 이름이지만 메모리 주소는 다릅니다. 자, 우리가 메모리로 설명했으니까 이제 좀 편하네요. 자, 근데 여기에 만약 글로벌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글로벌 키워드를 쓰고 gx라고 쓰면 이 gx랑 이 gx는 같아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글로벌 멤버 변수, 요걸 한번 실제로 해보면, 한번 해봅시다. 보는 게 좀 좋으니까 보고 한번 쳐보고 이런 것부터. 자, 글로벌 1.py라고 할게요. 이렇게 실행시키면, 자, 얘는 300 되죠. 그런데 이 글로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걸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하고 실행하면 300, 1000이 되죠. 다시 이걸 찍었을 때는 얘는 1000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글로벌 키워드가 안 먹었죠? 안 먹었으면 300이라고 한 거는 별도 자리입니다. 이 gx는. 그래서 여기 gx는 얘일까요? 얘일까요? 1번일까요? 6번 라인일까요? 요 gx는 1번이겠죠? 네, 전역 변수니까. 근데 요 글로벌을 쓰게 되면 요 gx랑 요 gx는 같아지는 거예요. 전역 변수에 gx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내가. 자, 이제 파이썬 모듈로 들어갈게요. 자, 스탠다드 모듈. 그러니까 기본 파이썬이 품고 있는 모듈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 이걸 지울게요. 이제 3.0대 되면서
기본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MES라고 하는 수학 관련된 모듈, OS라고 하는,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윈도우, 맥, 리눅스라고 부르는, 이걸 OS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sys는 시스템 관련된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은 날짜와 시간, 타임은 시간, 뭐 나노세크, 밀리세크, 나노세크를 주로 쓰죠. 요즘은 너무 빠르니까 그래요, 컴퓨터가. 옛날에는 밀리세크였는데 지금 나노세크, 10억분의 1초죠. 그 다음에 랜덤, 그 다음에 URL LIB라고 해서 어떠한 HTTP URL, 우리가 이런 주소를 뭐라고 그러죠? URL이라고 부르죠. 그 URL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고 좀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외부 모듈들은 하나씩 보면서 하겠습니다. 설명을 쭉 하고요.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모듈하고 패키지를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calcs.py라고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요 파이썬 파일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멀티 디바이드 이런 4개의 펑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펑션 4개만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소스 위에다가 놓고 썼더니 소스가 길어져 있고 막 불편했었죠. 보기도 힘들고 코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거를 다른 파일로 저장하고 calcs.py라고 하고, 얘는 그럼 다른 파일이겠죠. 얘는 뭐라고 해볼까요? 뭐 우리가 test.py라고 한다면 별도의 파일이에요. 이 파일에서는 from calcs, from이 붙으면 옆에는 파일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파일명. 요 .py는 생략된 파일명. 그게 요 자리에 오고요. 그 다음에 import, 이 파일 중에 내가 뭘 임포트 할 건데, 플러스 멀티, 마이너스 멀티플라이, 그 다음 디바이드, 이렇게 4개의 펑션을 내가 임포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요 라인이 실행되는 순간 요 4개의 펑션이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이거는 모든 걸 다 갖고 올 거니까 이렇게 쓰셔도 돼요. 별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만 쓸 거야. 그럼 이렇게만 쓰면 더 소스가 간결해지고 메모리도 더 절약되겠죠. 4개를 다 올리면 메모리에 4개만큼의 공간이 차지하는데 2개만 올리면 2개만 차지하겠죠. 꼭 쓰는 것만 올려도 되고. 근데 요즘에 막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아스타에서 올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무거운 펑션 같은 경우, 무거운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필요 없으면 안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해서 플러스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 한번 볼까요? 요번에는 from이라는 걸 안 쓰고 했을 때. from이라고 안 쓰고 하면은 import calcs까지만 했어요. 그럼 파일명을 지정 안 해줬으니까 import만 있는 거죠. 그럼 이 calcs라는 파일 통째로 올려요. 자, 통째로 왔다는 거는 이 calcs라는 자리에, 이 자리에, 요건 다 메모리예요. 메모리. 요 from 자리만 파일입니다. 요 파일에서 요 펑션들만의 4개의 메모리가 차지됐죠. 자, 이 calcs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 calcs라는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요 4개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박스가 메모리에 이렇게 딱 똑같이 생겨요. 그릴 필요도 없어. 메모리에 이렇게 calcs라는 요 이름으로 메모리에 생깁니다. 그러면은 요걸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이름이, 박스 이름이 calcs니까 calcs. 플러스 해야 되겠죠. 이때는.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플러스 자체, 요 펑션을 메모리에 쏙 올려서 별도의 공간에 만들었지만, 이거는 calcs라는 이름으로 박스를 쳐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클래스처럼, 마치 클래스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스튜던트 했을 때 스튜던트 뭐 했잖아요. 스테이팅 메소드 같은 거 부를 때. 그거랑 똑같아요. calcs라는 이름으로 임포트 해놓고 calcs. 플러스 하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임포트만 썼을 때. 자, 입맛대로 임포트해서 쓰시면 돼요. 자, 보통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우리가 설치된 거, 내장 함수, 우리가 아까 메스나 랜덤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임포트해서 많이 쓰고요. 내가 만든 파일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from을 많이 씁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파일명 쓰고 임포트 뭐만 하겠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큰 구별은 두실 필요 없어요. 적절하게 쓰시면 돼요. 편하게. 자, 그 다음에 sys, 이제 우리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올릴 때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콤마도 먹습니다. 한 번에 2개의 파일을 올린 거예요. 실제로 임포트를 calcs랑 이 calcs라는 파일 하나랑 sys라는 파일 하나랑 os라는 파일 하나, 2개를 콤마로 이렇게 둘 다 올릴 수 있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ystem.pass 한번 해볼까요? 명령에서 잠깐 해볼게요.
파이썬. 자, 여기서 import sys라고 해서 시스템 모듈을 올린 거예요. 시스템 관련된 모듈. 그럼 sys.pass 이렇게 치면 우리 그 환경 변수에 패스 설정하세요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 패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3.7 파이썬 3.7에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파이썬 지금 파이썬 치고 들어왔죠. 이거 파이썬 3개로 들어오는 순간 이 찝은 어떻게 돼요? 풀려가지고 메모리에 올라와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폴더가 여러 개 있네요. 저는 여러분도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들도 import sys 해가지고 sys.pass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CWD, OS의 CWD는 current working directory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import OS. 자, OS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OS의 get CWD. 자, 이렇게 했더니 현재 경로가 나왔어요. 내 경로. 여러분들은 C 밑에 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쭉 나오겠죠. 자,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를 알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이 있어요. change dir. OS니까, 자, OS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 뭘로 봤었죠? dir로 봤었죠? dir 하면 OS에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따로 OS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보면 대충 내가 필요한 게 뭐 있다라는 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틸리티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어때요? 이런 함수들을 만들겠죠. 필요한 내가 자주 쓰는 함수들은 이렇게 파일 하나로 쭉 만들어 놓으면 걔만 임포트해서 쓰면 되잖아. 어디서든.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getCWD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chdir, change 디렉토리죠. 우리 그것도 있었어요. 그럼 os.change dir 해가지고 자, 이 점점은 뭐죠? 하나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 위로 올라가고 다시 패스 아까 했던 거 getCWD 이렇게 했더니 하나 위로 올라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라가면 하나 더 올라가고 자, 이렇게 시스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os.system 여러분들 아마 CLS 일 텐데 저는 클레어. 자, 이렇게 하면 화면 깨끗하게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os.cls 일 거예요. 윈도우는. 아, 여기 제가 설명해 놨네요. 여기 별표 쓸 수 있다라고 한 거고. 자,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모듈을 이거 하나의 모듈이죠. 칼크스라는 모듈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만든 것들을. 자, 얘는 클래스가 아니죠. 클래스가 아니니까 그냥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듈을 여러 개 묶어 놓은 게 폴더겠죠. 실제 폴더 안에 보통 묶어두겠죠. 그러면 그 폴더 이름이 패키지가 되는 겁니다. 그 폴더가. 그래서 모듈 여러 개다. 그래서 이 모듈 여러 개, 이 폴더 아래에 이런 모듈이 있고요. 칼크스가 있고요. 우리는 헬로 아래에 칼크스 안에 어떠한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점점으로 연결된다. 폴더 위치 구조가.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파일을 헬로 아래다가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my modules 라고 디렉토리를 만들고 여기 아래다가 파일을 쭉 만들면 어떻게 돼요? my modules 뭐 어떤 파일명이 되겠죠. 칼크스면 칼크스. 네,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실제로. 자, sys 모듈. 자, sys 모듈에 아셔야 될 것만 제가 이렇게 추려놨어요. 아까 엄청 많았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저번에 우리 엑시트 했었죠. 엑시트는 먼저 해본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프로그램이 종료됐잖아요. 프로세스가. 그거 속에서는 어떻게 되죠? system.exit하고 같은 거예요. 파이썬이 이렇게 내장 함수로 exit가 갖고 있는데 그 함수는 속에서 system.exit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파일을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 요 파일을 이제 우리가 sys1.py라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런 이름으로 sys1.py라고 만들고 요걸 넣을 겁니다. 자, 요 두 줄만 딱 넣어 볼게요. 헬로에다가 헬로 폴더 아래에다가 연습이니까 그냥 sys1 아직은 패키지 단계 아닙니다. sys1.py라고 해서 요걸 넣어 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요걸 프린터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sys.argv가 뭔지 도대체. 자, 프린트 sys.argv.
자, 요거는 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엑시트로 나오고요. 이제 파이썬 지금 sys1.py죠. 자, 다시 실행하면 어디든 만들었든 실행해 보니까 리스트인데 지금 첫 번째 파일명이 나왔죠. argv는 실제로 많이 씁니다. 내가 파이썬이라는 걸 생략하고 요걸 빼고요. 그 다음부터 쓰는 게 다 argv예요. 아규먼트예요. 여기다가 내가 aaa, bbb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3개가 생기겠죠. 0, 1, 2. 요 3개가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언제 쓸까요? 우리가 이 파이썬 어떤 요 sys1.py를 실행할 때, 자, 그 어떠한 값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풋을 우리가 인풋이라고 해서 여기서 받을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실행할 때 바로 받을 수도 있죠. 이 파이가 특정 파일의 내용을 부르는 기능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돼야 돼요? 파일명이 오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파일명을 써주면 얘는 그 파일명을 받아서 파일을 열면 되는 거죠. 근데 요 랭스를 알아야 되는데 if 자, 랭스도 한번 찍어보고 가볼게요. 자, len sys.argv 자, 몇 개가 파라미터로 왔느냐, 아규먼트로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3개가 왔죠. 하나, 둘, 3개, 그죠? 그러면 언제만 돼야 돼요? 하나는 무조건 있죠, 요 얘는. 왜? 지금 내가 실행하는 파일이니까 무조건 있고, 그 다음 요 자리가 있어야만 돼요. 요 파일이 있을 때만 내가 파일을 읽을 거예요. 요거 파일 이름으로. 자, 파일을 뭐 아무거나 rect.py 이렇게 많네요. 자, 어쨌든 if len 바로 안 쓰게 됐죠. len sys.argv 자, 요거를 자꾸 쓰기 귀찮으니까 제가 변수를 하나 뺄게요. sa라고 sa는 sys.argv라고 그냥 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요게 뭐보다 클 때? 1보다 커야겠죠. 그래야 하나는 왔을 거 아니야. 파일명이 제가 지금 어떻게 실행할 거냐면 sys1.py 여기다가 파일명을 쓸 거예요. 파일 네임을. 그러니까 이 파일 네임을 줘야지 파일을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1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1보다 작으면 2보다 작으면 어때요? exit 해도 되죠. sys 올려놨으니까 sys.exit 해볼까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걸 통과했다면 어떻게 되죠? 파일을 읽으면 되죠. read, open 자, 파일이 있는데 파일명이 뭐죠? sys.argv sa의 첫 번째 놈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째 놈이 되겠죠. 0, 1 그래서 sa의 1번째 첫 번째는 파일명일 거니까 sys1.py가 들어올 거니까 요걸 오픈해 가지고 as 파일 해가지고 우리가 for line in file 프린트만 해볼게요. 출력만 하는 거니까 파일 내용을. 그래서 line 이렇게 해볼게요. 예? 쏘리 여기다가 인코딩도 써야 되죠, 여러분들은. 인코딩 utf 다시 여기까지 써야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입력한 파일명의 내용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일명 읽는 프로그램 하나 짠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뭐를 읽어볼까요? 우리가 gs.sh 이런 파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랬더니 파일 내용이 그대로 나오네요.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파일 내용을 보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 어떨 때 argv 쓰는지 아시겠죠? 자, 데이터 분석하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분석하는 프로그램 하나 짰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매번 엑셀 파일 이름은 달라지겠죠. 그럴 때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죠? 지금 분석하고 싶은 파일명을 쓰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쓰셔도 돼요. C 드라이브 아래에 뭐 아래에 뭐 아래에 뭐 아래에 점 뭐 xls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 파일을 읽어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그때 argv system.argv 그 다음에 system 버전 카피라이트 이런 거는 그냥 아까 해봤고요. 패스 플랫폼 자, 요 시스템 플랫폼 버전 한번 해볼까요? 하나씩 아까 파이썬 여기서 여기서 합시다. 이걸 다 하나씩 한번 출력해 볼게요, 여러분들. 다 출력하고 엑시트도 우리 썼어요. 엑시트는 지금
여기서 썼습니다. 시스템.xt.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스를 안 붙이는 것보다 얘가 더 낫겠죠. 타고 가느니 바로 가는 거죠. 얘는 속에서 얘를 어차피 부르니까 타고 가느니 바로 얘를 불러버리는 게 더 낫겠죠. 큰 상관없지만 요거 한 번씩 출력해 볼게요. 프린트로. 패스 플랫폼. 여러분들 플랫폼은 아마 NT로 나올 텐데 나오고, 요거는 커맨드 창에서 해보셔야 돼요. 요거까지만 하고 같이 코딩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자, PS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꺽쇠 3개 있죠. 요 표시예요. 난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안 이뻐, 이런 분들 있죠. 이걸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sys.ps1이 있고요. sys.ps1 얘가 sys 안 올렸네요. import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올려야 됩니다. 요 3개에서는 별도의 파일이니까. 그래서 sys.ps1. 자, ps2도 있겠죠. 2.7. 이 둘 다 본 거죠, 우리. 요거는 언제죠? 아직 안 끝났을 때 더 쓰라고 나올 때 요거 나왔던 거고, 요거는 항상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 꺽쇠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이쁘게. 여러분들 입맛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파이썬의 꺽쇠 한 칸 띄고 이렇게. 그럼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파이썬 상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바꾸고 싶은 네,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것도 바꿔보시고요. 나머지는 프린터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다 이거 변수거든요. 시스템 변수.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언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제일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OS가 있죠. 이제 우리가 OS라고 부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나 뭐 이런 이 하드웨어를 지금 우리가 화면에 어떤 걸 글씨를 친다거나 키보드에 글씨를 치면 화면에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OS가 해줘요. 그 다음에 체인지 디렉토리 이런 것들도 다 OS가 해주는 기능이죠. 그 OS 아래쪽에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는 뭐죠? CPU,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내가 직접 CPU를 막 전자공학으로 접근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그걸 쉽게 해주는 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니까 OS는 사실 시스템 품고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를 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OS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걸 제어하는 걸 좀 편하게 해주는 게 OS입니다. 뭐 디렉토리 바꾸고 파일 옮기고 파일 복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 짜지는 않잖아요. 탐지기에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속에서는 이제 카피라는 명령으로 실행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그램 이런 게 올라가겠죠. 그럼 파이썬이 이 시스템 하드웨어를 바로 제어한다거나 이런 명령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뭔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짠 a.py라고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짰지만 실제로 기계어로 바뀌어서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쓰는 문자는 사람이 읽는 문자, 그 다음에 이 문자는 기계가 읽는 문자. 그래서 서로 통신할 수 있게 소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은 런타임 중에 우리가 실행했을 때 그때 이 기계어를 만든다고 해서 인터프리터라는 말을 썼었고, C 언어나 자바 언어 같은 경우는 미리 컴파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컴파일 랭귀지들은 미리 이 기계어를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확보, 뭐 우리가 변수 하나 잡았을 때 메모리 하나 확보해야 되죠. 하드웨어 메모리는 여기 있죠. 하드웨어 단에 여기에 A라는 변수 자리 이렇게 탁 파는 거, 이건 우리가 직접 한 거 아니죠. 그냥 A는 1 이렇게 우리 쓰기만 했지만 기계어로 바뀌어서 요 시스템을 타고 메모리 하드웨어에다가 자리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요 처리를 좀 편하게 하려고 sys라는 모듈을 파이썬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들, 시스템의 명령들, 그런 걸 올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ystem.argv 많이 쓴다고 했는데, 진짜 sys 모듈에 argv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꺽쇠 달러, 이거 프롬프트입니다. 이제 우리 C 밑에 뭐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노란색 글씨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sys1.python sys1.py라고 실행하면 argv에는 뭐만 들어간다고요? 파이썬은 생략되고 이 부분만 딱 들어간다고. 그럼 한 개만 들어갔겠죠?
처음에는. 근데 여기에 그 다음에 제가 파일명 아까 썼었어요. 뭐 gs.shell 이렇게 썼어요. 이건 파일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sys.argv는 뭐가 돼요?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간 리스트가 돼버리는 거죠. 두 개를 갖는. 그래서 요거의 렌을 읽으면 지금 상태는 몇 개가 되죠? 랭스 읽게 되면 하나, 두 개니까 2가 나오겠죠. 얘는 2가 나옵니다. 예. 근데 저 시스 원점 파이가 파일명 아니에요? 이건 파일명. 아, 이건 우리는 프로그램 파일명. 그러니까 항상 sys argv의 0은 뭐라고요? 요거의 0은 내가 지금 실행시키고 있는 파이썬 파일명이고요. 요 파일명은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내용을 보고 싶어 하는 파일.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제가 파일을 cat 해서 sys1.py라고 하면 sys1.py의 소스가 나오죠. 근데 내가 python sys1.py 요까지가 cat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cat을 만든 거야. 이래놓고는 sys1.py 또 쓰면 요 파일의 소스 내용을 개행해서 보여줘,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지금 프린터로 찍었으니까 개행이 역슬래시에 하나씩 다 붙어서 그런 거고, 이거를 안 잘리게 부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스트립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잘 나오죠. 우리가 캣을 만든 거예요. 요 두 개를 캣. 그럼 볼까요? 제가 새로운 캣을 만들어 볼게요. alias mycat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mycat은 python sys1.py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하면 이제 mycat을 쓸 수 있는 거예요. mycat 탭 치니까 벌써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sys1.py 이걸 쓰든지 뭐 다른 파일 아까 gs.shell 이렇게 쓰든지 제가 캣을 하나 만든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컴퓨터에서는 mycat이라는 명령이 하나 생긴 거예요. 내가 만든 핸드메이드 명령이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내가 유용하게 쓰는 기능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다가 저 이미지랑 합쳐가지고 뭐 미리 보기를 띄워줘 라는 명령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엑셀을 띄워줘,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줘 라는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명령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엘리어스가 뭐예요? 아, 엘리어스는 이제 우리 리눅스 할 때 배울 게 있지만 gitbash에서 여러분들 저번에 LL은 제가 ls-al로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거 닫았다가 다시 열면 없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등록된 건 아니니까. 그럼 LL 치면 ls-al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명령을 하나로 줄여서 쓸 때 매번 우리가 python sys1.py 쓰기 힘드니까 그냥 mycat이라고 제가 별명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mycat이라고 하는 자리에 요걸 그대로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어스는 나중에 리눅스 시간에 또 배울 거고요. 그냥 별명을 지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눅스, 그러니까 윈도우의 배치 프로그램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 디렉토리에 이렇게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데다가 제가 엘리어스를 이렇게 등록해놔요. 엘리어스 인수는 이렇게 매번 이거 치기 힘들잖아요. 제가 이 IP를 외울 수도, 이건 뭐냐면 SSH 시큐어 쉘로, 그러니까 암호화된 네트워크로 요 IP 서버에 접근하는데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세요. 이거를 제가 매번 쓸까요? 힘들잖아. 그러니까 엘리어스 해가지고 좀 간단한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인수라고만 치면 접속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OS 모듈. 자, os.name, 이거 했었죠. 요거는 요 라인은 했었고요. 자, mkdir은 뭘까요? 요 디렉토리를 만드세요겠죠. 그 다음에 rmdir은 지우세요. 리네임은 이름을 바꾸세요. 자, 여기 OS 시스템 아까 우리가 클레어 했던 거, CLS 했던 거, 그죠? 그 명령이죠. 자, dir을 또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dir 하면은 뭐가 돼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를 파이썬에서 실행했으면 결과가 뭘로 나올까요? 파일들 목록이. 자, 유용하죠. 요거는 되게.
자, OS 시스템 dir 이렇게 하면 저는 dir이라고 붙여. 맥이라서 ls 해볼게요. 자, 했더니 파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python.py 이렇게 명령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요걸 alias라고 했지만 요걸 프로그램으로 또 만들 수도 있고. 자, a.py는 또 이걸 h.py를 실행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고 나서 이 실행이 뭐 엑셀을 어떻게 가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 수행할 거 하면 되는 거죠. 자, 데이트 타임. 자, 여러분들이 꼭 이제 하실 때 꼭 한 번은 쓸 것 같다라는 것만 제가 이렇게 뽑아 놓은 거예요. 더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모듈이나 내장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나중에 느낌이 들어요. 그때 찾아보면 있어요. 웬만하면. 그렇게 해서 쓰면 되고요. 그 느낌을 갖게, 감각을 갖게 하는 거고요. 제 역할은. 요거는 이제 슬라이드에 다 소스가 있으니까 따로 안 만들게요. 여기서 할게요. 그래서 import date time이라고 해서 date time은 저는 저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now예요. now. 그래서 now를 한번 찍어보면 현재 시간과 날짜와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now 만들었으면 이 now는 date time 객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ype now 하면 date time 클래스죠.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date time 패키지의 date time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얘는 클래스니까, 그죠? 자, 그래서 now에 .ear 하면 연도가 나오고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month 하면 달이 나오는데 month는 조심하셔야 돼요. 언어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나 적게 주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지금 그 날짜 그대로 줘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now, hour, minute 이거 다 아실 거고요. 요 포매팅이 돼요. 스트링 포맷. 자, 타임을 날짜도 타임이니까 스트링 포맷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뭐죠? 연도. 그러니까 난 연 하이픈 1, 월 하이픈 1 이렇게 찍고 싶은 거지. DB나 이런 거는 GMT라고 그리니치 천문대 아시나요? 영국에. 거기가 세계 영시죠. 전 세계 영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GMT 플러스 9죠. 그래서 영국하고 9시간 시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GMT 그리니치 시간으로 시스템에 들어가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그 날짜에 맞는 로케일 설정으로. 그 날짜에 그리니치 시간대 GMT 플러스 9로 해서 우리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지 미국에서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면 미국 시간으로 나올 거고, 영국에서 보면 영국 시간 나올 거고, 중국에서 보면 중국 시간 나오는 거죠. 데이터는 GMT 기준으로 돼 있고, 보이는 것만 그렇게 바꿔준다. 자, 그 다음에 포맷으로 쓸 수도 있어요. 포맷. 여기서 당연히 여기 포맷이니까 %y, 그 다음에 연,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별표 붙으면 이 스트링을 뭘로 바꿔준다고요? 리스트로 바꿔준다고. 원래 스트링은 리스트지만 스트링은 리스트지만 요거 하나죠. 지금은 보면 한 개의 값이잖아.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연월 일시분이라는 요 한글이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가 버리죠. 그럼 나머지 가로 다 유실이 되잖아. 그럼 에러 나겠죠. 근데 앞에다 별을 붙이면 얘를 한 글자 단위로 다 쪼개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시 몇 분 이런 것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연월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 별표 붙이는 거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now의 데이트 타임에 이제 타임 델타라는 게 있어요. 이 타임 델타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단위를 줍니다. week, days, hour, minute, second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럼 1 하면은 플러스니까 현재 시간보다 다음 주 이런 뜻이죠. 그럼 다음 주는 며칠이야 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다음 주는 며칠이야 이렇게 하면 자 11월 21일이네요. 자, 그렇고요. 자, replace는 now는 지금 year, month 이런 걸 갖고 있죠. 클래스라고 했잖아 아까. 그럼 얘들은 뭐죠? 멤버 변수겠죠.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잡아 놓은 거예요. 그 변수 값을 바꾸고 싶을 때 그럴 때는 replace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년도 뭐 며칠 우리가 칼렌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구글 칼렌더 같은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죠. 그럴 때 요거 많이 쓰겠죠. 파이썬으로 만든다면. 그래서 2019 이렇게 해도 되고 플러스 타임 데이터 years 1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타임 모듈. 자, 타임은 조금 달라요. 타임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슬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아무리 이걸 줘도 얘를 실행하면 바로 찍히죠. 근데 이걸 5초 후에 실행시키고 싶어. 5초 동안 아이들을 주고 싶어요. 그럼 import time 이렇게 해놓고 요걸 주면 요 슬립이 5초를 기다립니다. 무조건. 그래서 자, 돌고 있죠. 지금 돌고 있습니다. 결과 안 나왔어요. 5초 지나면 땅 찍겠죠. 그 다음에 내가 엔터키 친 거 그 다음 먹죠.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떨 때 많이 쓸까요? 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뭘 보기 힘들 때 잠깐씩 이렇게 좀 아이들을 주는 거죠. 그럴 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노세크 이것도 많이 쓰죠. time.timeNS time.timeNS 이렇게 치면 10억 분의 1초로 쪼개져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명령을 수행하는데 요거 st라고 하나 잡아 놓고요. 그럼 현재 나노세크가 들어가 있겠죠. 요걸 잡고 제가 한 몇 초 있다가 이제 찍고 싶은 거야. 이제 나노세크를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의 나노세크 요거 빼기 아까 내가 요걸 찍었을 때의 그때 초겠죠. 시간이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간을 단위가 나노세크인 거예요. 빼면 이만큼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만큼 시간이 몇 초인데 10억으로 또 나눠야겠죠. 초로 하려면. 근데 보통은 미리세크를 많이 씁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나노세크도 많이 쓰고요. 미리세크를 많이 쓰니까 어쨌든 초로 한번 바꿔볼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땅 치니까 20초 후에 제가 찍었네요. 요거를 하고 20초 후에 요걸 한 겁니다. 내 프로그램이 얼마나 소요 시간이 걸려요? 이걸 측정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에 이 변수 하나 잡아놓고 내 소스 쭉 있고 마지막에 요거 한번 찍어보면 되죠. 차이를. 그럼 내 프로그램이 수행되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걸 초로 보고 싶으면 10억을 나누면 되고 미리세크로 보고 싶으면 왜냐면 1초 안 걸리거든요. 웬만해서 프로그램 하나가. 그러니까 요만큼만 나눠버리면 밀리세크로 볼 수 있고 1000분의 1초로 볼 수 있고 보통 소통을 1000분의 1초로 해요. 근데 요즘에 1000분의 1초도 안 걸리는 수행들이 많다 보니까 컴퓨터가 너무 빨라져서 이렇게 나노세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n번을 수행해 보는 거예요. n번을 수행해서 거기에 평균을 내면 이 프로그램의 수행 속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성능을 측정합니다. 자, 매스는 나중에 이제 더 많은 걸 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파이를 쓸 거거든, 나중에. 넘파이 느낌 오시죠? 넘버 관련된 파이썬 모듈이구나. 그래서 넘파이를 진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펜더스도 쓰고 이렇게 할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매스입니다. 그 넘파이랑 판다스를 쓰는 이유는 이 파이썬으로 만든 것보다 더 빠른 기능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C의 기능을 원할 때. C는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C의 기능을 원할 때 그런 모듈들을 쓰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볼게요. SQRT 루트 9입니다. 루트 9. 그다음 사인 1, 코사인 1, 탄젠트 1. 어렵지 않죠? 플로우는 절삭이죠. 그럼 이 절삭 날라가고. 그 다음에 mass.log. 로그 2도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dir mass 하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 볼 수 있어요. 자, 로그 2, 로그 10, 로그 뭐 이렇게 많네요. 레디언스도 있고요. 파이도 있네요. mass.py 한번 찍어볼까? 3.141592 그 다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4는 2의 3승. 이거는 기본 내장 함수고요. 이건 매스의 내장 함수입니다. 자, 뭐가 다른지 볼까요? 왜 있는데 또 만들어 놨을까? 의문이 들죠. 이건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하는 거. 요거는 매스 모듈에서 하는 거. 자, 뭐가 다르죠? 타입이 다르죠? 플롯으로 갑니다.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랜덤은 여러분들 쓰셔야 되죠. 네, 그래서 좀 해볼 건데 랜드레인지라고 하면 0부터 6까지니까 0부터 5 사이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랜드인트라는 걸 썼었어요. 근데 랜드인트가 인테저를 반환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랜드인트도 아직도 쓰는데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랜드레인지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랜덤 한번 해볼게요. import 랜덤. 자, 그래서 랜덤 점 이 클래스에 이제 랜드레인지라는 함수가 있는 거죠. 랜드레인지 6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주사위가 되는 거죠. 0부터 5까지니까. 그죠? 6개의 값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얘도 뭐 1부터 6까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게 주사위가 되는 거예요. 셔플은 요 리스트를 마구제비로 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랜드 인트라는 것도 있어요. dir 랜덤 보시면 여기에 랜드 인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랜드 인트 1,7 아까 같이. 얘는 근데 좀 다르죠. 레인지가 아니고 7까지입니다. 1부터 7까지. 아, 이게 뭐 어떤 문제 있는지 기억났어요. 우리가 레인지를 어떻게 하죠? 요거 마이너스 1까지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 나머지는. 근데 얘는 여기까지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문제. 이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고요. 헷갈리는 문제예요. 카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인스턴스로 쭉 만들어 놓고 셔플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카즈라는 이 리스트는 이제 셔플이 되는 거죠.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랜덤에 리스트 이렇게 스트링도 리스트라고 그랬으니까 속에서는 그거를 이제 초이스 하는 거예요. 초이스도 은근히 많이 쓰죠. 우리가 그 까라 데이터라고 실무에서 부르는데, 가라 데이터, 그 가짜 데이터를 좀 만들어 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씨를 쭉 모아놓고 이름을 만들 때 성이랑 이름이랑 분리하거든요. 왜냐면 성이 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성을 하나 이렇게 초이스 하게 되면 이렇게 랜덤으로 하나가 선택되는 거예요. 1과 3 사이에 있는 어떠한 실수의 랜덤 값이네요. 요 유니폼은 이거는 A와 B 사이의 랜덤 실수. 자, 그 다음에 샘플. 요 LST 아까 우리 잡아놨나요? LST 54321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자, 했더니 몇 개를 갖고 왔죠? 3개를 갖고 왔죠. 샘플링 하는데 몇 개를 갖고 온다고? K는 N 하면은 N만큼 갖고 온다고. 이거 어떨 때 쓰겠어요? 어떤 군집이 쫙 있을 때 불특정 N개를 갖고 오고 싶을 때 그 집합에서 그럴 때 쓰는 게 샘플입니다. 샘플링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URL LIB라고 하는 게 있는데, URL LIB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리퀘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URL, 뭐 네이버닷컴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이렇게 쓰면 에러 납니다. 3점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URL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쓰면 HTML이 그대로 내려왔거든요. 그 구글닷컴에 있는, 지금 URL이 어디예요? 구글닷컴이죠. 그러면은 브라우저를 열었다고 치고 실제로 여는 건 아닙니다. TCP/IP로 통신하는 거예요. 서버. 구글의 서버로 접속을 해가지고 요 주소로 접속을 해서 거기를 읽어보니까 그 내용은 뭐겠어요? HTML이라고 하는 거죠. 요 내용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에러가 나요.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여기 HTTPS가 붙어 있죠. 예, 예전에는 참 보기 드문 프로토콜이었는데 요즘에는 S가 아닌 걸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만든 사이트도 다 S고요. S가 안 붙은 거 없을 정도로, 이 정도로 HTTP 프로토콜에 S가 붙었어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이 S가 붙은 거는 시큐어입니다. 요 HTTP 통신할 때, 자, 브라우저에서 내가 ID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뭐 AAA, 그다음 패스워드가 뭐 BBB예요. 그걸 딱 서버에 전송을 하죠. 그러면 AAA랑 BBB가 날아가죠. 날아간다고 표현하는데 네트워크를 타고 서버로 가겠죠. S가 안 붙은 거는 요게 그냥 날로 날아갑니다. 근데 패킷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패킷 잡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뭐 피들러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해킹 잠깐 설명드렸는데, 서버가 있고요. 이제 브라우저가 있어요. 어떤 사용자가 아주 그 선한 사용자예요. 착한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서브밋 딱 때렸더니 서버에 보냈더니 여기에 아이디는 AAA이고 특히 우리 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234다 이렇게 넣었어요. 패스워드죠.
그럼 요 네트워크를 타고 있는 요걸 패킷이라 그러거든요. 요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하는데 요 패킷을 캡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캡처하면 요게 그대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아이디는 이거고 패스워드 이거구나라고 해커가 알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S를 걸게 되면 시큐어 라인이에요. SSL이라고 소켓 시큐어 레이어라고 이 소켓 통신을 하는데 이제 시큐어 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베킹 같은 거 하다 보면 은행이 있고요. 은행 서버가 있고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브라우저로 인터넷 베킹 하죠. 이때도 다 시큐어 라인입니다. 그래서 뭘 깔지 액티브엑스로 키보드 보안도 깔고요. 암호화 모듈도 깔고 막 전 난리도 치는 거죠. 이런 액티브엑스가 깔리는 게 뭐냐면 암호화해서 요걸 암호화해서 읽을 수 없도록 막 깨트려서 서버에 가면 서버가 이 깨진 글자를 복호화하면 되는 거죠. 다시 복호하면 요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AA134가. 그래서 S를 붙여주게 되면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암호화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SSL 인증서라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사이트로 가게 되면 시큐리티 여기 있죠. 시큐리티 뷰 서티피케이트 보면 자, 베리 서비스라고 하는 암호화 인증서예요. 인증서가 이걸 돈 주고 이렇게 발급받거나 뭐 무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요거가 유효기간이 1월 2일까지 만료가 돼요. 이렇게 왜 기간을 이렇게 짧게 두겠어요? 이 암호화 키가 유출이 되면 뚫리는 거죠. 망이 뚫려버리니까 이렇게 SSL 인증서를 걸어놔요. 그러면 이 인증서 키로 서버는 암호화해서 내려주고요. 클라이언트에. 그럼 브라우저는 이 키로 복호화를 합니다. 그럼 그 중간에 해커가 네트워크 라인을 캡처해봐야 알 수가 없겠죠. 암호화돼서 왔다 갔다 하니까 데이터는. 그것 때문에 그 인증서가 없는데 네가 자꾸 접속하니까 에러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SSL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켓 시큐어 레이어라고 불러요. 이 SSL 모듈을 가져다가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CTX. 디폴트 컨텍스트. 자, SSL 인증서에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자리를 잡음이에요. 돗자리를 하나 깔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본이 되는 돗자리를 하나 깔아 놓고요. 자, 호스트 체크는 폴스 할 거예요. 서버 체크. 서버가 뭐 유효한지 안 한지 그거는 난 모르겠고. 그다음 베리파이드 모드는 이제 SSL의 서티피케이션 난이라는 모드로 할 거예요. 이 모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URL, LIB의 리퀘스트 URL 오픈 똑같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딱 심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서버에 접속하러 갈 때도 암호화에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암호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이해하고 갈게요. 나중에 우리가 장고를 배우면 이제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게 맞다라는 거 알려드린 거고요. 혹시 외부 이제 사이트 가서 내가 뭘 긁어온다거나 할 때 우리 요거는 안 쓸 거예요. 요거 안 쓰고 뷰티풀 수업이라고 그 다른 모드를 쓸 겁니다. 가장 많이 쓰니까 그걸로 하기 때문에 이거 큰 의미는 없는데 거기다가도 SSL 인증서를 심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하고 모듈은 자, 트라이디스 먼저 1번만 2번은 뭐 1번 다 하신 분은 하시면 되고요. 1번만 먼저 해볼 건데 파이썬 실행 전에 화면 클리어 하기예요. 그럼 내가 파이썬을 실행시키면 아까 같이 여기서 EXIT로 나오고 아까 우리가 뭐 했었죠? 요거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뭐 조금 짧은 거 gs.sh 이렇게 실행시키면 파일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지저분해서 난 싫어. 항상 화면이 제일 위로 가서 제일 위로 어떤 상태?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요걸 실행하면 깔끔하죠. 위에 지저분한 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실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OS 네임이 여러분이 뭔지를 보고 OS 네임이 NT면 아까 NT로 나오던가요? OS 네임 찍었을 때?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NT면 윈도우즈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면 CLS라는 명령어. 이 시스템마다, OS마다 명령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포직스면, 리눅스면 클레어라고 이렇게, 리눅스 계열이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실행하고, 요 실행하는 요 부분을 어디다 넣으면 되죠? 아까 sys1.py 위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어제 2학년 연산자를 써도 되겠죠. os.system 해가지고 여기다가 if cls if os.name은
어제 했던 거 복습 차원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NT면 그죠? 그럼 요게 true일 때는 요거고 아니면 clear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자, 여기 네 줄, 요 네 줄을 한 줄로 쓴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모듈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요 클리어 하는 로직을 제가 다른 데서도 막 갖다 쓰고 싶어요. 요만큼을.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import 예를 들어서 mysys라는 거에 mysys라는 건 내가 만든 시스템 명령들 예, 그거를 모듈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hello 아래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다가 mysys.py라고 쓰면 되겠죠. mysys.py에는 요게 있는데 요 clear라는 거 이제 mysys에는 여러 개의 시스템 명령들을 쓸 거니까 이걸 뭘로 바꿀까요? 펑션으로 빼는 게 좋겠죠. 예, 굳이 클래스까지는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유틸리티잖아요. 멀티스레드 환경이 오든 어떻게든 이거는 문제될 게 없죠. 충돌이 날 게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clear라는 뭐 clear 스크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clear라고 짧게 쓸게요. 자주 쓰는 거니까 이렇게 펑션으로 뺄게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엎쳐 놓으면 요 mysys 파일을 요 mysys 임포트 했죠. 예, 요 mysys.clear잖아요. 그럼 mysys를 올렸으니까 mysys.clear를 때려주는 거죠, 위에서. mysys.clear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파이썬 예, 요건데 여기까지만 실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화면이 클리어 되고 위에 나왔죠. 그래서 이 mysys라는 놈은 이 파일인데 이 파일에 clear라는 함수를 내가 부른 거죠. 근데 아까 한번 다른 방식이 있었죠. 이렇게 불러도 되고 제가 구분해 놓을게요. 또 어떤 방식이 있었죠? import from 썼으면 from mysys 둘 다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이제 파일명 mysys.py에서 import 뭐 할 건데 clear를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죠? 그냥 clear예요. 왜냐면은 이 clear 메소드 자체를 펑션 자체를 올려놨기 때문에. 아까는 뭐만 올렸죠? 이 파일을 올린 거예요. 이 파일을. 이 파일에서 clear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일 점 clear가 된 거고 요거는 그 파일에서 clear만 import 해라 이런 뜻이에요. clear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난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쓰시고 뭘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스튜던트 SSV 썼던 거 스튜던트 1이었나요? 자, 이거죠. 여기서 스튜던트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재활용해서 써보고 싶어요. 이 클래스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만큼 클래스인데 얘가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거 이걸 extract 클래스라고 하는 리팩토링 기법이에요. 이것도. 자, 클래스를 분리하는 겁니다. 파일로. 분리할 때 얘가 지금 뭘 쓰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G글레이드라는 걸 쓰고 있죠. G글레이드. 그럼 얘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G글레이드를 얘가 참조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 메소드 부르면은 이거 없습니다 라고 에러 나겠죠. 그래서 뭐하고 같이 보내야 돼요? 얘랑 같이 보내야 되죠. 전혀 변수하고 클래스 같이 보내야 됩니다. 얘가 쓰고 있는 놈은 다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혹시 요걸 지워도 될까요? 아, 딴 데 쓰는 데는 없네요. 다행히. 쓰는 데 없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X로 빼버릴 거예요. 컨트롤 X 빼버리면 임포트는 그 다음 할게요. 제가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클래스 모듈이니까 대문자로 써요. 이렇게. 다른 건 소문자죠. 클래스가 아니니까 그럴 거고요. 자, 클래스는 대문자로 쓰고요. 똑같이 씁니다. 원래 관례가 클래스 이름하고 100% 똑같이 써요. 파일명. 근데 똑같은 student.py가 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폴더 하나 만들어야 되죠. 폴더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student 담으면 돼요. 그럼 그 폴더.student 임포트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는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막 이제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요 클래스를 임포트 해와야겠죠. 스튜던트. 제가 여기서 잘라냈으니까 지금 스튜던트 어디서 쓰고 있죠? 여기 쓰고 있네요. 벌써 이제 빨간 줄 생기고 있죠? 자, 여기다가 임포트를 할 거예요. 자, 프롬을 해볼게요. 프롬, 먼저 프롬 방식으로. 프롬 어디서? 파일명이에요. 여기는 프롬은 항상 프롬 옆에는 스튜던트에서 임포트 뭐 한다고? 스튜던트. 자, 이렇게 하면 끝나요. 지금 내가 뭘 임포트 한 거죠? 스튜던트라는 파일에서 스튜던트를 임포트 했으니까 스튜던트라는 파일에서 이 스튜던트라는 걸 임포트 했으니까 이 클래스가 임포트 된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잘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제가 import student 이렇게 편하게 쓰고 싶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스튜던트는 클래스니까 스튜던트 파일에서 스튜던트 임포트 했으니까 될 것 같죠? 에러 납니다. 어디서? 라인 10번에서 라인 10번이 뭔가요? 아, 이 스튜던트 못 찾겠어요 라고 에러 나는 거죠. 이건 뭐죠? 지금 뭘 임포트 한 거죠? 이 스튜던트 파일을 임포트 한 거예요. 이 파일에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두 개가 있네요. 제일 루트에. 그럼 이건지 모르잖아, 내가. 그럼 어떻게 써주면 되죠? 이럴 때는 스튜던트 점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쓸 때는 파일명이 대문자가 될 이유가 없죠. 근데 대문자를 쓰는 이유는 그냥 내가 요 스튜던트는 클래스구나 라는 것만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아, 요건 클래스 파일이구나. 그래서 스튜던트 쓰는 거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게 편한지 위에 게 쓰는 게 편한지 판단하시고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네, 저는 요런 게 편합니다. 이런 게 더 편해서 주로 요렇게 써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 1도 지금 모듈로 분리했고요.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좀 전에 sys1도 모듈을 분리했습니다. mysys라는 걸로. 이 두 가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스템의 패스는 이런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패스, 파이썬 시스템에 대한 패스인데 OS의 패스는 뭘까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패스예요. 우리 OS 지금 맥이면 맥, 윈도우 이 패스라는 환경 변수 그걸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제가 추가를 좀 했는데 os.pass.dirname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os.pass.absolute pass 이게 절대 경로라 그러고 뭐 상대 경로라고 말을 해요. 한국말로. 절대 경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하는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 경로라는 건 뭐냐면 현재 폴더보다 위에는 뭐죠? 점점이라고 표현되죠. 점점은 상위 폴더, 점은 뭘까요 그러면? 점은 현재 폴더예요. 그래서 현재 폴더는 점, 상위 폴더는 점점이라고 표현하는 거. 요런 게 상대 경로가 되고요. 절대 경로라고 하는 것은 os.getwd 하면 나오는 거. 이건 절대 경로죠. 처음부터 끝까지, C 드라이브부터 끝까지 나오는 거. 이건 절대 경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언더바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인캡슐레이션 된 거죠. 그래서 밖에서 함부로 부를 수는 없는데 안에서는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sys1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클리어하고 나서 프린트 한번 찍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언더바 파일을 찍을 수 있을까요? 못 찍죠. 얘는 어떤 파일이 아니잖아. 파일이 아니고 그냥 파이썬 모듈 상태죠. 이 파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실행한 파이썬의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요거는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sys1.py 여기 나가고 python sys1.py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쓰는 소스예요. 딱 찍었더니 클리어 되고요. 파일은 sys1.py 이렇게 나오죠. 현재 실행한 파일 뭐죠? argv 0번째 그죠? 첫 번째 argv 0자리 그 자리 요 부분 파일을 말하는 거예요. 언더바 파일 언더바 파일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우리가 모듈을 막 이곳에서 저곳으로 막 이렇게 임포트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더바 파일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이
이 빌트인 멤버 변수겠죠.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최상위 오브젝트 클래스. 그죠? 보이지 않지만 최고 조상. 네, 시조에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제가 한번 좀 전에 했던 dir name이라는 걸 한번 찍어 볼게요. dir name을 한번 찍어 보면 우리가 os는 안 넣네요. os 넣고요. 여기다가 print dir name은 요거에 어디에 dir name이냐 이걸 써줘야 돼요. 그럼 요 현재 요 파일이 있는 곳에 디렉토리 이름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디렉토리 네임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해 보면 여기 밑에 요 부분은 좀 지울게요. 안 부를게요. 이 부분 잠깐 막아 놓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자, dir name은 아무것도 안 찍혔어요. 아무것도 안 찍히면 현재 경로거든요. 현재 경로인데 이거를 abs absolute pass로 한번 찍어 볼게요. dir name은 지금 아무것도 안 찍혔고요. 자, 그 다음에 abs pass라고. 네, abs pass라는 게 있죠. 자, 여기 구분하려고. 자, dir name은 아무것도 안 찍히면 현재 폴더라는 뜻이고요. absolute pass는 절대 경로예요. 근데 요거를 제가 sys1이라는 걸 그 폴더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제가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는데 뭐 my modules라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어요. 이 디렉토리에다가 옮겨 놓고 한번 해볼게요. mv sys1. 파일을 요 아래로 이렇게 하면 ll my module 이렇게 하면 sys1이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파이썬에 이렇게 실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얘는 어디로 지금 넘어갔죠? hello 현재 폴더 아래에 my modules라는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탐색기에서 보시면 요 my modules라는 아래로 이렇게 이동돼 있죠. 원래는 여기 있었잖아요. 헬로 바로 아래에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헬로 폴더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헬로 폴더 바로 아래에 있던 sys1 파일을 my modules로 내린 거예요. 이렇게 실행시킬 때는 파이썬 여기서 my modules 아래에 있는 sys1 파일을 실행한다.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import mysys 못 찾겠다고 벌써 떠버렸어요. 왜 못 찾죠? mysys를 mysys는 아까 어디 있었죠? 나랑 같은 폴더에 있었잖아. 근데 내가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상위 폴더에 위치하게 된 거죠, 얘는. 자, 요거를 잠깐 닫아 볼게요. 닫지 말고 내려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했더니 잘 실행됐어요. 파이썬을 실행하는데 my modules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sys1 파일을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실행이 됐죠. 근데 파일은 뭐죠? 아까랑 다르게 my modules 아래에 sys1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가 실행하는 곳은 헬로지만 실행되는 파일은 my modules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sys1 파일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나한테. 그게 언더바 파일 언더바예요. 그 다음에 dir name 찍었더니 아까는 빈 곳으로 찍혔는데 빈자리로 요번에는 my modules라고 찍혔어요. 요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이름을 달라고 한 거니까 dir name은 현재 패스에 디렉토리 이름을 주세요. 요 파일이 있는 그거예요. 그랬더니 my modules라고 줬고요. absolute pass는 my modules의 sys1이라고 풀 경로가 나왔어요. 절대 경로. 자, 요거를 만약에 my modules 들어가서 파이썬을 실행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썬 sys1 이렇게 바로 실행시키면 되죠. 지금 my modules 속에 있는 파일이니까 이 파일은. 자, 이렇게 하니까 실행이 됐어요. dir name은 여전히 비어 있네요. 여기서는. 네, 같은 경로니까. 내가 실행한 경로와 뭘 알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현재 실행한 위치와 이 파일의 위치가 같을 때는 뭐라고요? 비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요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계속 dir name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absolute pass는 계속 그대로죠. 왜? 절대 경로니까.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아까 요 부분을 한번 불러봅시다. 이걸 조금 내릴게요. 아래쪽에 내려서 이걸 실행하면 지금 에러가 나겠죠. mysys라는 건 현재 경로에 없잖아.
그래서 에러가 날 겁니다. 파이썬 sys1 했더니 에러가 났어요. 마이시스를 못 찾겠다라고 난 거죠. 그럼 마이시스는 어디 있죠 지금?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곳 바로 위에 있어요. 우리가 아까 시스템의 패스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는 모듈들이 있는 경로라고 했잖아요. sys.pass 그 시스템 패스에다가 현재 경로를 요 윗 경로를 포함시켜 주면 어때요? sys.pass는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들 우리가 랜덤, sys, os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애들 얘들이 위치한 곳의 패스 경로예요. 요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드리면 SSS는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경로들 지금 마이 모듈스도 제 거 들어가 있네요. 왜 들어가 있죠 얘는? 현재 내가 실행하는 곳은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그걸 막는 게 이제 뭐 파이썬에 -s 이렇게 주면 얘를 안 넣는 건데 그거까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요거 이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와 요 디렉토리 요 디렉토리 요 디렉토리 이 디렉토리들은 뭐뭐.py라고 다 파일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어딘가에 sys.py랑 os.py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른 거야. 그럼 얘들은 다른 경로에 있지만 지금 잘 불렀어요. 지금 얘는 다른 경로에 있었는데 못 불렀고 왜 그렇죠? 얘들은 지금 라이브러리에 등록돼 있죠. 패스에. 그러니까 이 경로 어딘가를 뒤지거든요. 실행하는 순간 여기를 다 뒤져요. 다 뒤져서 os 찾고요. sys 찾습니다. 그래서 잘 찾았겠죠. 여기 어딘가 있으니까. 근데 요 mysys라는 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죠. 이 경로에 없잖아. 이게 mysys라는 놈은 사실 요 헬로 아래에 있거든. 그래서 요 my 모듈이 빠지고 여기 없어지고 만약에 요렇게 들어갔다면 잘 됐을 거예요.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못 찾으니까 강제로 요거를 요 패스에다가 심어줘야 되거든요. 클래스 패스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자바 같은 데서는 클래스 패스라 그러는데 그 패스를 걸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걸어주는 작업이 뭐냐면 지금 시스템 패스에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만 추가하면 되죠. 경로를 그냥 아주 날로 한번 해봅시다. 어펜드 뭐죠? 지금 제 경로를 한번 찍어보면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를 텐데 여기까지를 하나 추가하면 되죠. 헬로까지. 자, 여기까지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스템 패스에 내가 걸렸어요. 그럼 여기 에러 나나 안 나나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에러 안 났네요. 클리어 잘 됐죠. 자, 어떻게 된 거죠? 시스템의 패스를 지금 찍어보면 시스템 좀 패스 여기서는 안 찍고 여기서 하나 더 찍어볼게요. 프린트 자, 이렇게 표시나게 해가지고 sys.pass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더하기 여기 보시죠. 여기에 모듈 맨 끝에 헬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뒤진다 그랬죠. 여기 뒤져 보니까 아 mysys가 있더라. 그래서 에러를 안 내고 실행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내가 이 프로그램을 옆 사람한테 줬어요. 그럼 옆 사람은 이 경로일까요? 아니죠. 다른 경로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C 드라이브 아래에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 바탕화면에서도 실행할 수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이런 걸 잡을 때 그 제일 처음 이제 워킹 디렉토리를 잡습니다. 워킹 디렉토리는 뭐냐면 내가 어디가 베이스 캠프가 될 거냐예요. 우리가 히말라야를 등반하는데 베이스 캠프에서 이쪽 길로 루트로도 가보고 저쪽 루트로도 가죠.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정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보통 프로젝트 패스가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메인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돌아요. 헬로 폴더 바로 아래에 메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을 아래로 숨기진 않죠. 다른 폴더에 막 숨기진 않기 때문에 임포트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만약에 폴더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가장 흔한 개발 방식은 이래요. 자, 베이스 캠프를 우리가 헬로라고 했다면 뭐뭐뭐뭐 밑에 헬로라는 폴더를 베이스 캠프로 잡았다면 프로젝트 폴더 자, 내가 만든 어떤 파일들 있죠. 아까 우리가 게임이라는 폴더 아래에 그죠? 여기다가 블랙잭이라는 폴더 아래에 카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카드.py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게임 아래 또 여기서 킹콩 돈킹콩이라는 폴더 아래에 킹콩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헬로 바로 폴더 베이스 캠프에다가 우리가 실행하는 메인 파일을 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main.py라고 합시다. index.py 또는 main.py라고 써요. 그러면은 이 main.py가 실행되는 놈이에요. 우리는 이걸 실행시킬 거야. 그럼 얘는 뭘 쓴다고요? 카드도 쓰고요. k.py도 써요. 클래스 k도 쓰고 클래스 카드도 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임포트 하면 돼요? from game.bj.card from game.bj.card import card 이렇게 하면 카드 클래스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다 실행하니까 내가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위 폴더로 갈 일도 없고 하위 폴더로 갈 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이모듈스 아래에서 마이모듈스 위에 있는 놈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요거를 조금 프로그램으로 바꿔볼게요. 어쨌든 요거를 실행하는데 내가 요 앞부분은 다 없애고 싶어. 그러고 뭐만 넣고 싶어요? 베이스 캠프만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베이스 캠프를 어떻게 넣으면 되죠? 요 지금 만든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요 디렉토리 이름을 가지고, 디렉토리 이름이 지금 없지만 디렉토리 이름에 현재 폴더에 바로 위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풀경로를 적지 말고 하나 위에만 주면 되는 거죠. 하나 윗경로만 인서트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고 요 위에 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os path.dir name 하면은 현재 그 경로가 나올 거예요. 없으면은 빈 걸로 나올 거고. 그럼 요거에 어디가 됐던 요거에 absolute path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제가 지금 현재 디렉토리 이름이라고 해서 뭐 dir name이라고 하나 잡아볼게요. 자, dir name은 이렇지만 dir name의 absolute path는 그 풀경로 a path라고 해볼게요. absolute path. 얘는 os.path.abs path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요거의 절대 경로가 아니고 상위 폴더의 절대 경로가 필요한 거죠. 내가 베이스 캠프까지만 가면 어때요? 거기서부터는 자유롭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베이스 캠프까지 이제 등록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앱솔루트 패스에 요 dir name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앱솔루트 패스랑 그 여기서 시스템 패스는 여기서 찍었고요. 프린트 한번 해봅시다. a 패스 그 다음에 클리어를 좀 먼저 해볼게요. 클리어는 일단 좀 막아놓고 좀 복잡해 보이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앱솔루트 패스는 내 디렉토리 이름이 나왔네요. 절대 경로. 여기보다 하나 위로 가면 되겠다. 그죠? 여기 내 디렉토리보다 하나만 위로. 왜냐면 앱솔루트 패스는 파일명까지 나오니까 제가 파일명을 없앤 거예요. 파일명을 없애고 절대 경로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하나 올라가면 되는 거죠. 아까 땡땡으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올릴 거예요. 어떻게 올리냐면 os.path. 조인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뭐랑 조인 할 거냐면 dir name 지금 요 aps랑 뭐랑 붙이면 돼요? 땡땡을 붙이면 되죠. 자, 여기서 왜 조인을 os path에 있는 조인이라는 메소드를 썼냐면 이 path에 조인을 써야지. 자, 윈도우는 어때요? 윈도우는 역슬래시죠. 뭐뭐 슬래시 할 때 C 드라이브 아래에 뭐 AA 워크스페이스 아래에 이렇게 나가죠. 근데 리눅스나 맥은 어떻게 나가요? 뭐뭐뭐 아래에 이렇게 슬래시로 나가죠. 이게 OS마다 다르거든. 이 구분자가. 그래서 이 구분자를 OS에 맞게 붙여준다, 조인 시켜준다는 게 의미가 요겁니다. 자, 어렵죠? 이거 한 번만 써놓고 요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그 경로에 요 상위 폴더, 땡땡이면 상위죠. 하나 위에. 요거를 붙여가지고 요거에 뭘 구하면 되죠? 앱솔루트 패스. 자, 요것도 변수를 잡아볼게요. 요거는 뭐죠? 상위 폴더, 어퍼 클래스, 업 dir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어퍼 클래스는 요렇고, 요 어퍼 클래스의 절대 경로를 구하면은 PC마다 다른 진짜 경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os.path.abs 패스, 앱솔루트 패스, 업 dir. 이렇게 이게 진짜 우리 베이스 캠프의 디렉토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이걸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제가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래서 혹시 나중에 찾게 되면 방법 알려드리겠지만, 자, 이걸 한번 찍어볼까요? 베이스 캠프라고. 정말 베이스 캠프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베이스캠프 어딨죠? 베이스캠프는 예, 이제 제 베이스캠프가 됐네요. 그럼 옆 사람 PC에 가면 옆 사람 PC에 베이스캠프가 여기 찍힐 거고, 뭐 서버에 올렸으면 서버에 베이스캠프가 찍힐 거예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요 어펜드 했던 거 여기다가 추가하면 되죠. 맞나요? 요 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요걸 넣으면 되죠. 베이스캠프를. 어렵게 추가했습니다. 베이스캠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걸 실행하면 잘 될 거예요. 그죠? 잘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패스를 하나씩 등록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기 싫었던 거는 요 시스템 패스에다가 내 PC의 경로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이 짓을 한 겁니다. 지금 많이 돌아왔죠. 많이. 요거를 좀 줄여볼 수 있는 분들은 좀 줄여서 방법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넣어서 하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 시스템의 패스에다가 이 패스가 내 라이브러리들, 모듈들이 있는 경로다. 시스템 패스. 네, 여기 시스템 패스 이 부분이 실제로 라이브러리들, 모듈들이 있는 위치들이다. 그리고 새로운 위치는 어디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시스템 패스에다 어펜드를 하든 인설트를 하든 등록만 해주면 거기에 있는 요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은 다 찾는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try this 2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작업 중인 헬로 디렉토리 여기 베이스캠프에서 소스를 우리가 항상 퇴근할 때 뭐예요? add, commit, push 하고 있죠. 요거를 한 방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파이썬으로. 그렇게 짜가지고 윈도우면 배치 BAT 파일로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더블 클릭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 한번 하고 퇴근 딱 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자, 이건 어떻게 만들면 되죠? 그렇죠. 그 커밋 메시지는 ARGV, 시스템.argv 쓰면 되죠. 우리 아까 배웠던 거. 그거 쓰면 되고, 요 긴 명령은 뭘 쓰면 돼요? os.system 쓰면 되고, 만약에 메시지를 내가 안 넣었으면, 오늘 날짜에 뭐 강의, 아니면 공부, 뭐 여러분들 디폴트 메시지인 거죠, 이거는. 자, 날짜는 어떻게, 뭘 갖고 쓰면 되죠? 데이트 타임으로 쓰면 되고,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먼저 프로그램은 제가 여기 맥에서 만들고요. 맥에서 짜고 3번 바탕화면에 실행하는 거 요거는 윈도우에서 제가 작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거는 없고요.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데일리킷이라고 했죠. 데일리킷.py라고 하나 만들게요. 얘는 임포트 뭐 해야 되죠? 지금 제가 쓸 거 os.system 써야 되고요. sys.argv 써야 되죠. 그래서 sys랑 os 이 두 개를 임포트 할게요. 자, 그 다음 메시지 받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걸 제가 복습하라고 지금 트라이디스 보통 하는 거고요. 여기서 요겁니다. 그래서 볼드 처리 해 놓을게요. 자주 쓰는 거. 그 다음에 요 정도. 그래서 system.argv로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system.argv를 저는 이렇게 쓰고 변수를 쓰는 습관이 있어서 SA라고 받았어요. 그럼 얘는 0번째는 내 파일이 실행 파일이 될 거고요. 0번째는 실행 파일. 1번째가 뭐죠? 메시지 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메시지 부분이 없으면, 메시지 부분이 없다면 len sa가 뭐가 되죠? len sa가 1이 되겠죠? len sa가 1이면 메시지 입력 안 한 거예요. 그래서 if len이 1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메시지는 디폴트를 써야 되는데, 디폴트는 아까 우리가 날짜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 이 부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갖고 올게요. 임포트 데이트 타임 해야 되고요. 자, 이거 원래 따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관련이 조금 없는 것들은 이렇게 sys랑 os는 하나라고 보는 거고 데이트 타임은 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하기 전에 필요한 것부터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now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만 필요해요. 저는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요 날짜까지만 딱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월일, 자 메시지 디폴트 메시지라고 할게요. 디폴트 메시지는 날짜 7 강의라고 이제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디폴트 메시지 만들면 되죠. 스트링에 포맷해서 요 값을 이렇게 괄호에다 준 거예요. 자, 지금 디폴트 메시지만 있으면 이제 나머지 김만 실행하면 되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now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 입력 안 했으면 내 메시지는 디폴트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메시지라는 변수를 하나 뺄게요. 또 메시지는 초기 값이 뭐가 되는 거죠? 디폴트 메시지가 될 거예요. 이 메시지라는 요 세 글자가 나중에 기 커밋 할 때 메시지로 들어갈 자리입니다. 만약에 1이 아니라면 2라면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면 메시지는 SA에 sys argvs에 1번째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자, 물어보는 영역은 인풋으로 그냥 만들게요, 제가. 그래서 요때 메시지가 있었냐 없었냐 요거를 제가 변수로 한번 빼볼게요. 그럼 요거는 뭐죠? has 메시지가 되겠죠. 메시지를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has 메시지 하나 또 빼볼게요. has 메시지는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len sa가 2보다 크면 얘는 메시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as 메시지가 있으면 요거고, 이 has 메시지를 왜 썼냐면 if has 메시지가 false면 어때요? 자, false면 달려가야 되죠. input 들어갑니다. 디폴트 메시지로 하시겠어요? 라고 확인을 해야 돼요. 자, input 메시지를 입력하면 엔터 or input 메시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엔터가 아니면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input 메시지라고 할게요. input 메시지 이렇게 받을 거고, input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있으면 if input 메시지가 not equal이죠. not equal 이게 아니면 엔터를 쳤다 그러면 이거죠. 그래서 input 메시지 점 혹시 스페이스 치고 엔터 칠 수도 있을까? 그럼 스트립 하면 되고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input 메시지가 이게 아니면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어디다가 입력받은 값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메시지. 요 메시지가 실제로 커밋 메시지예요. 이름 바꿉시다. 커밋 메시지라고 바꿀게요. 커밋 메시지, 커밋 메시지, 커밋 메시지. 커밋 메시지는 input 메시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 처리했죠. 끝났죠. 이렇게 input 해지 메시지가 아닐 때만 요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이 처리 안 하겠죠.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처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는 뭐 하면 돼요? os.system으로 자, git add 마이너스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실행되죠? 헬로 폴더에서 실행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it commit -am 그 다음에 요 자리 들어가죠? 요 자리. 그럼 요 자리를 뭘로 하면 돼요? 포맷으로 하면 되겠다. commit 메시지. 자,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이거 다 했습니다. os.system git push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요 os.system도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펑션으로 빼도 돼요. 근데 일단 심플하게 가볼게요. 자, 이런 프로그램들 실제로 많이 짭니다. 실무에서도. 내가 귀찮은 작업들, 반복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게 실제로 스크립트 프로그램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데일리 kit을 헬로에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cd
자, 여기 헬로고요. pwd 우리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데일리 이렇게 처음에 메시지 안 넣고 해볼게요. 딱 했더니 자 디폴트 메시지 쓸래요? 묻죠. 그럼 엔터 쓰면 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컨트롤 C 하고 끊을게요. 아직 푸시는 하기 싫으니까 요 부분은 2단계로 갑시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프린트 뭐 해볼까요? 커밋 메시지만 뿌려볼게요. 커밋 메시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폴트 메시지 할까요? 엔터. 아, 잘 찍혔네요. 커밋 메시지.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줘볼게요. 줄 때 이제 띄어쓰기를 안 해볼게요. 한번. 한글 세종대왕. 이렇게 치면 한글만 찍히죠. 자, 요거를 이렇게 하면 한글 세종대왕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항상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따옴표 쳐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밋 해볼게요. 자, 커밋 할 때 저는 이렇게 조금 이제 시각 효과를 줄게요. 짜치지만 요 정도로만. 그러면 커밋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 세종대왕은 좀 그렇고. 일단 디폴트로 한번 커밋 해볼게요. 계속 커밋이 될 거예요. 소스 수정되니까. 자, input 메시지 엔터. 에러 났네요. 자, 스펙 2018 did not match any files. 아, 예, 안 와요? 아, 요게 맞나요? 자, 이제 그럼 해봅시다. 프린트 찍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엔터. 자, 어쨌든 실행이 잘 됐습니다. 4개 파일 커밋 됐고요. 됐습니다. 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git 커밋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2번까지 지금 한 거고요. 3번 바탕화면에서 만드는 거는 저 윈도우에서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에다가 뭘 하나 만들어야 되죠. BAT 파일. 우리 그 만들기 전에 BAT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BAT 파일이 도대체 뭔데? 자, 여기는 뭐지? 어디 폴더죠? 뭐가 잔뜩 있네요. 자, 루트로 가서요. 자, 혹시 모르니까 세로가 지금 녹화가 조금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올릴게요. 자, 여기서 dir 디렉토리 하나 만들까? 파이썬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네요. 파이썬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가 헬로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노트패드 test.bat라고 배치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배치 파일이 뭐냐면, 자, cd C 드라이브 아래에 파이썬 아래로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에 헬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 하면 돼요? dir 해볼까요? 이렇게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 test.bat로 실행하나요? 실행했더니 여기 들어가서 했어요. 어디서든 얘를 다 할 수 있게 하려면 바탕화면에서 하고 싶으면 탐색기 열어가지고요. 탐색기 열어서 방금 어디서 C 드라이브에 파이썬 아래에 있던 이 뱃을 바탕화면에다가 바로가기 하면 되나요? 바로가기 만들게 하는 게 좋죠. 소스가 옮겨지니까. 소스는 우리 워킹 디렉토리에 놔두고 여기다가 만들게요.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bat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더블 클릭 했더니 뭐가 혹 지나갔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아까 우리 커밋한 거 여기서 데일리 깃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복사하니까 잘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인풋 요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한번 넣어서 또 파일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데일리 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노트패드 데일리 깃.파이죠,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딴 거 안 하고 요것만 할게요. 글씨 너무 큰데? 이 정도로
자, 요 부분만 처리할게요. 그런 다음에 프린트 인풋 메시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요 파일만 실행해 볼게요. 여기서 한번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보고 파이썬 데일리 이렇게 하니까 엔터 잘 찍혔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잘 찍혔습니다. 요거를 바탕화면에서 실행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test.batch라고 만들어 놓은 거 test.bat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파이썬 폴더 들어가서 파이썬 데일리 d.py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얘가 하는 역할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바탕화면에서 여기서 가운데 잘 보이는 데다가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자, 인풋 메시지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나 디폴트로 하겠다 그러면 엔터 치고 끝나는 거죠. 자, 태그 끝났나요? 됐죠? 여기서 질문 있나요? 배치 파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커맨드 창에서 내가 하는 거를 모아놓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요. 실행은 똑같이 실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